찬 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면은 밤 하늘이 반짝이더라. 긴 하루 끝 고요해진 밤거리를 걷다 밤 하늘이 너무 좋더라.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멋진 별자리 이름은 모르지만 나와 같이 가줄래?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영상에서 보셨듯이 오늘의 콘텐츠는 제주의 여름밤과 잘 어울리는 별입니다. 자, 이렇게 별과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혹은 별을 정말 사랑하시는 세 분과 함께 재미있게 오늘 별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 별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제주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요즘 낮에 엄청 덥잖아요. 뭐 폭염에다. 그래서 지금 한낮 활동하기가 참 힘든 상황인데, 그래서 요즘에 이 별빛 누리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또 밤하늘에 볼 수 있는 대상들이 좀 많아요. 여름철 별자리 또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행성들 관측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족들끼리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고 계시고. 방문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많이 좋아하세요? 많이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다들 좋아하는 것 같은데 뭐 아이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조금 난감할 때가 자꾸 집에 안 가려고 해서. 네. 처음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네, 처음에 뭐 설명드릴 때는 시큰둥하게 있다가 막상 망원경으로 관측을 할 때는 그냥 자기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좀 난감합니다. 네. 아니, 안세진 작가님도 아빠시잖아요. 네. 아이들이 별 관측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첫째가 이제 한 5살 정도 되는데 이제 집에 있으면서 되게 화창한 날에 이제 달이 좀 보이면 이제 제가 첫째한테 소담아 우리 달 보러 나갈까? 그러고 이제 집 앞마당에 제 개인 망원경을 세팅해 놓고 소담이랑 같이 천체 관측도 하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이 있으면 한 번씩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제주에서 좀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 뭐가 있을까요? 각 계절별로 대표를 하는 그런 큰 밝은 별들을 모아놓은 도형들이 있어요. 네, 봄은 이제 호의 곡선, 이제 북두칠성에서 시작을 해서 목동자리에 있는 아쿠투루스를 거쳐서 처녀자리에 있는 스피커까지 이렇게 호가 이어지는데, 이제 북두칠성 국자 끝을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밝은 별이 하나 보이거든요. 그게 목동자리 1등성 아쿠투루스고, 그 아쿠투루스를 기준으로 목동자리가 그려져요. 그리고 그 아쿠투루스에서 좀 더 가면은 이제 밝은 별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녀자리가 그려지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그 여름철 대삼각형, 이제 그 검은고자리, 백두자리, 그리고 독수리자리 이렇게 있고요. 여름철 대삼각형을 기준으로 여름철 별자리를 여러 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로 가면은 그 페르세우스 자리 근처로 대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가을철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을 기준으로 별자리 2개가 그려져요. 한쪽은 이제 페가수스 자리라고 해서 말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고, 그 반대쪽은 안드로메다 자리라고 해서 안드로메다 자리를 그릴 수가 있어요. 겨울은 밝은 별이 되게 많아요. 6개나 돼요. 이제 그거를 겨울철 대육각형 혹은 겨울철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밤하늘에 그러니까 겨울철 제일 밝은 별이 아까 말씀 주신 시리우스라는 별이거든요. 그 걔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육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시리우스는 큰 계자리 1등성이고, 이제 그 시리우스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이제 오리온 자리가 보이고, 이 옆에 황소 자리가 있고, 쌍둥이 자리, 그리고 작은 계자리 이렇게 해서 총 6개에서 육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서 제일 으뜸 별, 밝기가 제일 밝은 별을 찾고 나면 좀 나머지 찾기가 좀 수월해지겠네요. 이 밝은 별들은 웬만한 환경에서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여름철 대삼각형 같은 경우도
그렇게 별 보기 힘들다는 서울에서도 보이는 정도니 이제 각 지역에서 이 정도 뭐 호 그리고 봄철 대곡선, 이제 여름철 대삼각형, 가을철 사각형, 이제 겨울철 육각형 이 정도 찾으면은 웬만한 별자리는 익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이맘때쯤 볼 수 있는 별들이 뭐가 있어요? 이맘때쯤이면 여름철 별자리를 쉽게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해가 지고 이렇게 하는 그 서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봄철 별자리가 남아 있고요. 좀 한 11시에서 12시 자정이 넘어갈 때쯤이면 동쪽에서 가을철 별자리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과 초가을에 행성 2개가 위치해 있어서 좀 늦은 밤에는 목성이랑 토성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곧 그 7월 칠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견우성과 직녀성을 한번 내가 직접 봐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밤마다 좀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우성과 직녀성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설화나 아니면 전래동화를 통해서 보셨을 건데 예전에 옥황상제가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던 손녀 직녀와 그리고 이제 소치는 목동인 견우를 짝을 맺어준 거죠. 그런데 이 짝을 맺어주면 이 둘이 워낙에 성실하고 근면하니까 일을 더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둘이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일을 다 손에서 놓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모습을 본 옥황상제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은하수 양쪽으로 하나하나 각자 떨어져 살다가 1년에 딱 한 번 음력 7월 7일에 만나게 하겠다라는 그런 설화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견우와 직녀가 1년에 딱 한 번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그 비가 내리고 이때쯤 내리는 비가 농작물의 생육에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전해오는 설화죠. 아까 말씀 주신 그 견우직녀에서 견우성은 독수리 자리라는 별자리에 있는 1등성인 알타이르를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직녀성은 이제 검은고 자리에 있는 1등성 마찬가지로 이제 베가라는 별을 지칭을 해요. 그래서 그 두 별 사이로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에 조금 안타까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 그 옛날 별 지도가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그런 지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견우성이 현재의 견우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견우성보다 조금 아래에 있는 이제 별자리 양자리에 있는 그런 별인데 바비흐라는 별인데 이제 그 별이 딱 보면은 한눈에 찾을 수 없는 찾기 힘든 그런 좀 3등성 정도 되는 별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게 견우직녀 아까 옥황상제의 딸과 이제 목동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분이 있는 사회다 보니까 이제 옥황상제의 딸은 하늘에서 되게 밝은 별을 두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남 목동이 그런 귀한 신분과 같은 밝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희미한 별을 뒀다가 이제 아무래도 민간에서 얘기를 할 때는 별 보기가 좀 힘드니 알타이르를 가지고 견우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견우와 알타이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설명하는 그 견우성은 그 은하수 위치에 보면 은하수에 퐁당 빠져 있는 위치에 해당해요. 옛날 이제 태조 이성계가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가 이제 새긴 그 천문도를 참고를 하면 알타이르는 우수라고 해서 소를 관장하는 별자리고요. 별이고 그 별보다 약간 아래쪽에 보면 견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 천문도를 보면 은하수 사이에 두고 이 직녀성과 견우성 간격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 말씀대로 알타이르는 다비흐보다 훨씬 더 밝게 보여요. 밝게 보이다 보니까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한테는 고별이 견우성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어디가 정확하게 견우성이다라고 한 문헌은 없어요. 네, 다 혼용해서 쓰고 있어서 어느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명칭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세 분은 북두칠성, 북극성 찾기 참 뭐 쉽죠.
아,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성인지 뭐 북두칠성인지 카시오페아인지 전혀 몰라요. 그럼 저같이 별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좀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북극성은 이제 북쪽에 있는 별인데 그 북극성이 뭐 다들 이제 되게 밝아서 잘 보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등성 정도밖에 안 되는 좀 어떻게 보면 살짝 희미한 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그 친숙한 별자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다들 알고 있는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 W 모양의 카시오페아인데 이제 북두칠성이 잘 보이는 날에는 북두칠성의 국자 끝에서 이렇게 쭉 연장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제 희미한 별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북극성이고 만약에 북두칠성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카시오페아 자리를 찾아서 가운데에 있는 별과 그 주변에 있는 별 면을 이렇게 살짝 이어서 그 두 개가 만나는 그 지점을 쭉 이어서 연장하다 보면은 북극성을 찾을 수 있어요. 꼭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를 이용해서 북극성을 찾아야만 별자리나 별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우리가 북극성을 찾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쪽이 북쪽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그거에 맞춰서 방위에 따라서 계절 별자리나 이런 걸 보기 위함이라서 방위를 알기 위해서 북극성을 꼭 찾아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은 굳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근에 접한 소식인데 이제 곧 그 별들의 잔치가 그렇죠. 벌어진다고 하던데. 네. 유성우가 떨어지는 페르세우스 유성우 시즌이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지금 방송 날에 새벽에 이제 있을 예정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별이 떨어지는 그런 게 1년에 흔치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 특별한 장치가 필요가 없죠. 이번 페르세우스 유성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한 100개 정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지만 도심지에서 주변이 밝은 도심지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거의 한 2개 정도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한 100개 정도가 떨어지는데 그중에서 한 2개 정도가 밝은 2개 정도가 겨우 확인이 보일 되는 정도니까요. 주변이 충분히 어두운 곳으로 가셔서 좀 넓게 돗자리를 펴서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정말 예전에 그런 사고도 있어서 유성우를 보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돗자리를 깔고 보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충분히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넓게 돗자리를 펴서 보시면 좀 더 많은 유성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나요? 네, 그렇죠. 별을 관측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작가님처럼 아무래도 사진 촬영도 있고 망원경으로 보는 장비를 이용한 것도 있지만 이번 지금 있는 천문현상 같이 유성우 같은 경우에는 천체 망원경으로 보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식간에 지나가기 때문에 눈으로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요즘에 보이는 목성이나 토성 같은 그리고 요즘 또 해질녘에 금성도 보이잖아요. 금성 같은 그런 행성 같은 장비 그리고 음력 날짜를 좀 잘 맞춰서 음력 5일에서 15일 정도에 뜨는 달 관측 같은 경우에는 필히 망원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망원경으로 봐야만 목성의 줄무늬라든지 토성의 골이라든지 그리고 달 같은 경우에는 달 표면에 울퉁불퉁한 그런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그런 크레이터들도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별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셔도 되고 망원경으로 보셔도 되고 천상 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관측을 하는 별의 크기나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별의 크기나 똑같아요. 네. 그러면 별을 보려면 뭐 장비를 꼭 사야 한다라고 보세요? 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많은 관측을 보시고 정말 너무 뭐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으시고 가시는 분들은 항상 뭐 그런 분들 중에서 너무 이거를 집에서도 보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자주 보고 싶어 해서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대체 얼마 정도 되는 장비를 사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뭘 보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음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이가 아나요? 음력에 따라서 달의 모양이 달라지고 달에 뜨는 시간이 달라지는 걸 혹시 아나요? 작은 저렴한 망원경으로 달을 봐도 달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뭘 보는지가 더 중요하지 장비의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네. 노 작가님도 뭐 장비는 없으시죠? 아, 저는 아까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장비를 하나 사야 되나. 끝나고 추천해달라고 해야지라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네. 방금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안 사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래서 어머니 들었습니다.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네. 네. 근데 사실 진짜로 내가 봐야지라는 마음보다 우리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네. 저한테 이제 만약에 별 보려면 장비를 사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반문을 해요. 별은 하늘에 있고 눈으로 보면 되는데 일단 그것부터 시작하시라. 일단은 이제 입문자로서 시작할 수 있는 장비로 시작을 하게 되려면은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최소한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북두칠성을 기준으로 뭐 북극성을 찾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제 뭐 각 계절별로 대표 별자리를 한 두세 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그래도 이제 장비를 운영을 하면서 관측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주에 있는 주변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이곳 계절마다 이곳에 와서 관측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최소한 계절별로 별자리 하나 두 개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고민을 네. 해봐라. 알겠어요. 안 살게요. 공부부터 할게요. 아니, 노수미 작가님께서는 네, 제주 별에 관한 동화를 쓰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극 노인성이라고 서귀포에서 되게 잘 보이는 별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서귀포에서만 보이는 건 아니고 육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리산이나 아니면 남해안 쪽에서도 날씨가 맑은 날에는 보이는 별인데 그래도 이게 남반구 쪽에 위치한 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귀포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별은 이제 좀 특이하게 이 별을 보면 무병장수한다는 그런 이제 설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극 노인성 혹은 뭐 수성, 노인성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데 이 별을 보기 위해서 뭐 토정 이지암 선생님은 한라산에 뭐 3번 올라갔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지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날을 내다볼 수도 있는 분인데 겨우 이 별을 보기 위해서 3번이나 한라산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별을 보기 위해서 그만큼 좋은 날씨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통 서귀포 항에서 이렇게 서귀포 앞바다에서 봤을 때 그 이제 고기잡이 배들 그 위쪽으로 이만큼 살짝 떠올라 있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남극 노인성이고요. 아마 좀 이 중에서도 나 남극 노인성을 보면 나도 좀 오래 살지 않을까? 혹은 무병장수하지 않을까 하면서 아마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이지암 생각이 선생님 그래 3번이나 가셔서 보셨습니까? 이지암 선생님이 보셨다는 기록은 없으시다. 장수는 하셨을 것 같아요. 장수는 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 한라산을 한라산에 3번 올라가셨으니까. 아니 근데 아까 뭐 그 남극 노인성을 두고 수성이라고도 하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별 하나에 이름이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동양 천문학적으로 보면 이제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국제 천문 연맹에서 이제 이름 지어 놓은 거는 카노푸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카노푸스는 지구에서 한 310광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을 이제 하게 되면 백색이긴 한데 약간 누른빛을 가지고 있는 황백색 별이고요. 그러니까 카노푸스 같은 경우에는 저기가 적도 기준으로 해서 저기가 52도 정도 되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보다는 훨씬 더 아래쪽에 수원에서부터 이제 이론적으로 관측은 가능하고요. 너무 지평선이나 수평선 근처에 별이 있으면 그 밝기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높게 보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마 이지암 선생님도 좀 더 잘 보고 싶고 날씨의 영향을 좀 덜 받고 싶어서 한라산에 오르지 않으셨는가. 아니면 등산을 좋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지금 제주도에서도 더 남쪽인 서귀포에서 더 잘 보인다는 거죠. 네. 네네.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 이외에 남극 노인성에 관해서 이렇게 네. 동화를 쓰신 거예요. 일단은 서귀포가 무병장수의 도시로 예전부터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귀포에서만 볼 수 있는 혹은 서귀포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별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동화로 좀 위로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남극 노인성을 소재로 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분명 나중에 읽을 건데 네. 좀 짧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이게 동화긴 한데 좀 약간 슬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픈 엄마를 위해서 그 어린아이가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혼자 제주도에 와서 혼자 삼매봉에 올라가서 남극 노인성을 찾아가는데요. 그 이제 그 남극 노인 엄마는 당연히 아프니까 삼매봉까지 와서 남극 노인성을 보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마트폰 영상 기능으로 남극 노인성을 찍어서 엄마에게 그 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을 했죠. 약간 좀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슬프면서도 이제 이야기의 마무리에서는 그래도 이제 가족이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마음이 좀 잘 느껴져서 제 동화지만 슬프면서도 재밌습니다. 네. 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별들이 다 저마다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서 그 이야기를 또 찾아내는 것도 참 색다른 재미인 것 같거든요. 그럼 제주 이야기를 담은 별 또 뭐가 있을까요? 제주 이야기를 담은 별 하면 일단은 제일 그 제주에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저희 그 중앙로에 있는 칠성로. 그 칠성로가 그 북두칠성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토속 신앙에 보면은 이제 칠성제라고 하잖아요. 뭐 칠성님 이러면서 이제 네네네. 정화수 받아다가 막 빌고 그러는데 그런 제사를 지낸 공간이 있어요. 근데 그 제주 구도심에 보면은 1도, 2도, 3도, 2도 세 개의 동이 있는데 그 동에 걸쳐서 총 7군데를 이제 단을 만들어요. 단을 만들고 이제 그 단을 만드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게 북두칠성 모양을 따라서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부에 이제 저기 목관화를 두고 거기에서 이제 칠성제를 지내는 거예요. 그곳이 이제 그런 칠성제를 지냈던 곳이다라고 해서 지금 그쪽 지명이 칠성에서 칠성로가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부터 이제 목축업이 되게 활발했던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말을 관장하는 그런 별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방성이라고 하는데 그 제주에서는 그 방성을 말을 수호하는 신으로 여겨서 제사를 지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수호신이 우리 말들을 잘 지켜줘서 목축업을 잘 하고 그거를 다시 진상 보낼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지냈던 게 마조단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이 있는데 그 마조단이 지금은 제주시 카로텔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형체가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구도심을 돌아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곳은 칠성제에서 어떤 별에다가 제사를 보냈던 곳입니다라는 표식이 있어요. 여행 와서 이제 이런 먹고 보고 즐기고 그런 것도 재미는 있겠지만 이제 이런 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성도 그렇고 남극 노인성도 그렇고 이렇게 제주의 이야기를 담은 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예부터 제주에서는 이런 별들을 잘 볼 수가 있었나요? 아마 과거에도 별을 보려면은 제주보다는 저기 한반도의 강원도 저기 산골 이런 쪽이 더 잘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제주의 입지적인 조건이 뭐냐면은 일단은 제주가 바다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이 다 물로 되어 있다 보니 습도가 높아요. 근데 이제 별 보는데 이제 습기가 많으면 이제 저희 그 사우나 들어가 보시면은 습기 많은 사우나 들어가 보시면 눈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이치로 별빛이 습기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는 가운데에 되게 높은 산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높은 산이 주는 지리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기후 변화가 되게 불쌍해요. 이제 제주가 물론 그 과거의 제주는 지금보다 별 보는데 조건이 조금 유리할 수는 있기는 했겠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불리한 지역이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주에서는 좀 별을 명확하게 좀 잘 볼 수 있는 뭐 관측대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가 있어요? 제주 별빛누리 공원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별 관측하려고 하면 말씀대로 습도도 중요하죠. 습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두운 게 중요해요. 별빛누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라산 중턱에 있는 데다가 계절별자리라고 하는
그 별자리가 위치한 방위가 이제 남쪽인데 남쪽에 한라산이 있다 보니까 북쪽에 비해서 한라산이 있는 쪽은 개발이 덜 되고 충분히 어둡기 때문에 계절 별자리나 이런 거 관측은 좋고요. 그럼 별빛누리공원 말고 네. 예. 또 이 별을 관측할 수 있는 장소 어디가 있어요? 장소는 서귀포에 또 천문과학문화원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또 유일하게 전국 천문대 중에서 노인성을 볼 수 있는 천문대다 보니까 겨울에 맞춰서 겨울에 뜨는 노인성을 관측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저기 별 보러 천백고지를 종종 간다고 하던데 천백고지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조건만 맞으면 맨눈으로 은하수가 보일 정도로 되게 좋은 네. 곳이에요. 근데 그 천백고지가 조건이 좋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습지도 많고 그리고 거기가 중산간이다 보니 구름이 많이 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제 오늘 되게 날씨 좋은데 천백고지로 별 보러 갈까 그럴 때 한라산을 한번 쓱 쳐다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한라산에 구름이 있다 그러면은 가시면 안 되고 한라산 그 산자락이 또렷하게 보인다 그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출발을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에는 예전보다 확실히 별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그죠. 네, 기온도 온난화 때문에 기온도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국지성 호우라고 해서 갑자기 맑았다가 어느새 구름이 껴서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급변하는 그런 기후 변화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불빛이 필요한데 요즘은 뭔가 이렇게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하늘로 올라오는 불빛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빛공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광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이런 아마추어 천문 취미를 하는 그런 카페를 보면은 이제 그런 광해로 불편함을 토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는 만약에 이제 국립공원 같은 그 주차장 같은 데 갔는데 이제 그 국립공원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전광판이 켜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밤중에는 국립공원 등산을 하는 분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거를 민원을 제기해서 이때는 좀 꺼달라라고 해서 해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저만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새 그 어업을 하는 그런 숫자가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런 광해들도 되게 많아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뭐 개발을 하면서 도심지도 넓어지고 이제 뭐 중산간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런 광해들이 좀 많이 생기는 편이죠. 그래서 그런 제가 그런 오름불락 그 사이에 되게 어두운 부분들을 좀 찾아서 관측을 하는 편인데 그런 관측지들이 하나둘씩 좀 사라지는 추세기는 해요. 문제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데 그 불빛이라는 건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시간대별로 차별을 둘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 외에 빛들이 나가는 것을 가시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그런 관심은 지금 앞으로도 제주도에서도 빛공해 관련해서 조례도 이제 제정이 됐고 해서 아마 그 부분은 더 별 관측하기 좋은 제주도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빛공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 제주에서 별을 좀 오래도록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그죠.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빛공해는 어두운 밤하늘을 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이제 이곳 그 자연이라는 게 우리 사람만이 살아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밤에도 온갖 야생 동물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운 상황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동물들이 빛이 있으면은 정상적인 활동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강원도는 이제 행성인가요? 거기가 천문인 마을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아마추어 천문가들이 마을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측을 하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런 지자체에다가 여기는 별빛 보호구역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영월의 별마루 천문대 같은 경우도 그 라디오스타에 나왔던 그런 천문대거든요. 그 천문대를 지으면서 주변의 가로등에 갓들을 다 씌워놨어요. 그러니까 번지지 않게 네. 빛이. 예.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그런 별빛을 보호를 하고 그때 마침 또 그런 이제 야생동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동강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별빛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광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좀 별에 대한 좀 관심이 지금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만큼 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곳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식계라고 하는 제사상에 보면 그 별이 올라가요. 식계상에 별 올라간 거 혹시 보셨어요? 아, 그 혹시 떡? 지름떡. 네. 보통 지름떡이라고 알고 있는 이게 별 모양의 떡이잖아요. 근데 그 맨 밑에가 이제 보통 이제 땅을 상징하는 그 두꺼운 떡이 올라가고 그 위에 이제 하늘을 상징하는 뭐 구름을 상징하는 떡,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 해를 상징하는 떡, 그 위에 달을 상징하는 떡, 맨 마지막에 이제 별을 상징하는 지름떡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지름떡이 뭐 북두칠성이라는 말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조상들의 거의 모든 뭐 영혼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그 아주 전통적으로 제주에서는 이런 떡 하나에도 별을 담고 있고 거기에 스토리를 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별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제주에서 먼저 시작해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별자리를 보면서 아이들과 함께 제주만의 별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유채꽃자리, 뭐 여름에는 한치잡이, 뭐 가을 겨울에는 한라봉이나 당근자리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제 별들을 연결시켜서 혹은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제주만의 별자리 만들기를 한번 콘텐츠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별과 별에 대한 그 자리, 별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가진다면 네. 광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도움이 되죠. 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많은 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가끔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은 오셔서 별이 예전만큼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고 하시거든요. 어쨌든 하늘의 밝기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좀 더 많은 별들을 볼 수 있고 그 별을 보면서 또 많은 상상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좀 더해져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제주에서 별들을 오래오래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오래 볼 수 있겠죠. 뭐. 예. 그래서 오늘 밤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미있게 또 별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